예, 안녕하세요. 재단모멘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장 임영섭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법에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대재해법의 배경 및 취지, 그다음에 이 법이 정하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를 알아보고 이 법의 모델이 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책임, 그것도 그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중대재해법의 의무 구체화 방향을 이렇게 짚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은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뭐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조직을 갖춘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리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1944년부터 판례법을 통해서 기업도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적용한 원리가 동일성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기업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경영 책임자, 고위 경영진의 어떤 귀책 사유는 바로 그 기업의 귀책 사유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처벌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대한 기업일수록, 큰 기업일수록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고위 경영진, 특정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입증하기라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던 겁니다. 근데 영국도 1980년, 90년대에는 아마 그 대형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1987년에 일어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침몰 사고인데, 그러니까 선수문을 닫지 않고 출항을 해서 출항하자마자 바로 침몰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8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장이 선수문이 열렸는지 확인할 장치도 없는 거고 매뉴얼이 있으나 지도 감독도 안 됐고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기업 과실치사죄로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동일성의 원리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특정 임원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회사 또는 고위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고 그 밑에 그 어떤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법 감경에 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영국 의회도 이걸 인정해서 동일성의 원리보다, 그러니까 고위 경영진 전체로 봐서 어떤 관리상의 실패를 했으면 그걸 그 기업의 잘못으로 보자, 어떤 죄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어떤 이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동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짐만이 싣기 위해서 구조 변경했고 과적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단이 평형수입니다. 이걸 빼서 화물을 더 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수뇌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냐 하는 그런 따져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처벌 결과를 보면 뭐 개인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니까 상당한 징역형도 받고 실형도 받고 했는데, 성혜진 의원은 기름 유출죄라는 제목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가 기름 유출죄가 맞느냐, 벌금액도 문제지만 아마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문에 이런 첨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개인인 다른 피고인들보다 근원적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노출한 H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같은 액수의 벌금밖에 선고하지 못함을 첨언한다. 그러니까 이 판사의 상당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다수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굉장히 굴지의 회사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전조치를 못하느냐 이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법의 어떤 제정 그런 동력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정의당 강현미 의원 뭐 이런 중대재해법을 제안하기도 하셨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이다. 이런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을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그런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사업하다가 보니까 뭐 어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하는, 그러니까 과실범이나 행정범 정도로만 인식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자나 아니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장죄 정도로 법원이나 검찰도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어떤 취지 이런 거는 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범죄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범죄를 창설했다 하는 거를.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단순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회성 안전보건 법령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런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가 나왔었죠. 현장의 책임자 또는 관리 감독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기업의 어떤 뇌와 중추신경, 수뇌부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과연 꼭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구조이고 시스템적인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명령의 이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계 법령이 정하는 어떤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과 4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행령으로. 이 법의 모델이 된 영국 과실치사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를 죄로 인정하고 있느냐. 단체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사망을 야기하고 그 조직이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안전배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의 경영진의 행위가 그 중대한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대한 위반이냐 여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으로 훨씬 밑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야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를 질 거고요. 그리고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은 배심원단이 판단하는데, 그때 3가지 정도를 고려 요소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개개의 안전조치 위반 그 자체보다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러한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걸 고의 경영진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미이행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노썸브리아 대학의 로퍼 교수가 10년간의 기업과실치사법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론은 보면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왜 그러냐면 기소가 늘고 벌금액이 좀 늘긴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못 미치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당연히 대기업이 어떤 그 타겟이 됐었는데 해보니까, 실제 적용해보니까 중소기업에 집중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검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어떤 인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실제 10년간 처벌된 실적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제외하고는 뭐 매년 한 두세 건 정도 처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당초 예상했던 건수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중소기업이고, 뭐 지금까지 선고된 가장 높은 벌금액이 1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의 5% 미만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입건되는 게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 법의 의무를 어느 쪽으로 구체화하는 게, 그 방향만을 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이 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무도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자가 져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를 다 책임지도록 하는 건 역으로 맞지 않는, 그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구조적 시스템적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체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완입니다. 특별법이잖아요, 산재 관련해서는. 그래서 산업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당연히 현장의 안전조치들은 거기서 정해야 됩니다. 이걸 중대재해법으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교자, 검찰과 법원을 설득 가능해야 된다. 현장에서 사업주가 이 법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뭐 배째라 나오면, 아니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노력만 계속한다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고요. 이렇게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도 사실은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 적용에 주저하지 않도록 의무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과하게 정하거나, 또 아까 누누이 이야기가 나왔던 너무 뭐 명확성이 뭐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검찰과 법원이.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입법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명확성과, 그러니까 구체성과 명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을 보면 우리 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면 책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인력과 예산을 뭐 몇 명을 배치해라,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라 그러면 최소한으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책임이 너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정하면 뭐 명확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명확성 원칙의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이라는 그 표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 입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안 됐지만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령 방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뭐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체계를 갖춰라,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라, 일정 규모 이상은 본사의 전담 조직을 주어라 하는 선에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상의 조치가 뭐냐 하는 것도 어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든지 교육 사항을 뭐 이행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정도일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전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예전에는 구호로서 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인 서명운동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안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좋은 건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도는 엄청난 어떤 선진 수준에 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현장에서 작동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정착시킬 때다, 제도를 만들기보다. 영국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게 잘 되는 일을 감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 규정에도 대부분 저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왔으니까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사의 이해관계라든지 나가서 진영 논리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